넓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제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론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무슨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고령 인구 노인들, 어른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노인들의 삶에 이 고령 인구의 삶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 4월 21일 날 지난 4월 21일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가 180, 그러니까 전 세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1위. 좋은 뉴스죠. 근데 세계적인 등위에서는 42위. 작년에 41위였는데 떨어졌대요.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 등이 나오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 3년 차에 31위까지 올라왔었대요. 그 당시에 또 아시아에서 1위.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16년에는 70위까지 떨어졌었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언론에 일정 부분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평가를 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가 커다란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미디어를 간섭해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그 각각 국가의 자국민들이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한 그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력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된 조사 40여 개국이 8만 155명이 참여했고 한국에서 2,304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조사 결과에 대해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우리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TV 뉴스 브랜드가 신뢰를 높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대중적이며 영향력 있는 신문들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 신문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이를 반영하듯 매체별 뉴스 신뢰도 1위는 JTBC에 이어 MBC, YTN, KBS, SBS 순서이다. 반면 올해 처음 신설된 뉴스 불신도 순위,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순위는 이른바 조중동의 리그였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1, 2위를 기록했고 중앙일보가 3위, 동아일보와 채널A가 뒤를 이었다라고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 1월 13일 발표한 2019 언론인 조사에서 언론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언론 자유도, 얼마큼 본인들이 언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나를 말하는 거겠죠.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았답니다. 즉 언론 자유도는 참여정부 시절 수준을 회복했어요. 언론 자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큼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하느냐. 그런데 그런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언론은 자유롭게 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언론에 느끼는 신뢰도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저도 없거든요. 전혀. 1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완전히 실질적으로. 그 윤미향 의원 있었죠? 예, 정 의원, 뭐 이용수 할머니, 뭐 그 난리가 나가지고 뭐 윤미향 그 의원 사건, 그리고 그 뒤이어서 보도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그걸 제가 딱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보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책임감을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교수도 학생들에게 편향된 지식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학교에서 정보를,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떤 다른 종류의 신념에 반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걸 받아들인 학생들이 소화해내고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건 학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수의 문제는, 교수가 갖고 있는 책임감은 그거예요. 올바른 교육을 주는 것. 저는 언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윤미향 사태나 이재용 사태 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정말 웃겨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뭐 1억, 2억, 5억, 3억 막 이런 것까지 다 막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착한 일을 하라고 사람들이 성금을 모으고 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하면 되냐? 그 사실관계도 사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이렇게 뭐 특별한 노력 기울일 거 없어요. 두루두루 몇 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그것도 사실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보도해요. 그걸 보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뭐 상속 관련해서 무슨 뭐 재판을 받고 뭐 법정에서 뭐 기소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얼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데 그런 건 말을 안 해요. 그냥 기소하기에 불충분해서 불기소가 됐다 정도.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윤미향 의원은 몇 억을 해먹었으니까 얘는 죄가 크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 액수는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뭐 법원에서 판결이 불기소 정도 나왔으니까 이 사람 뭐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죄가 많지도 않은가 보다.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죄질은 이재용 부회장이 더 많죠. 액수로만 따지면.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수백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국민연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우리 연금 받으려고 나간 돈을 운영하는 곳에 수백억의 손해를 입힌 거예요. 곧 우리의 돈이 손해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뭐 진보 보수 뭐 누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65세 이상 인구의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루트가 거의 TV 뉴스예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골고루 보지 않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 TV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걸 믿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최소한 TV 뉴스들은 제대로 된 객관화된 이렇게 편향 없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 팍스 뉴스 같은 경우는 팍스 채널 같은 경우 굉장히 우편향돼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객관적인 걸 일단 다 제공해요. 그리고
걔네들 나름의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뉴스를 주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뉴스 주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정도 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별로 신뢰가 안 가죠. 사실일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뉴스에 나오는 걸 다 믿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보는 몇 개, 한두 개의 뉴스만 보세요. 그러니까 좌편향이 되든 우편향이 되든 진보든 보수든 한쪽의 얘기만 계속 듣고 그것만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네. 저도 사실은 뭐 여러 채널들을 인터넷을 통하든 뭐 케이블 TV를 통하든 봐요. 네.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들리면 이쪽 가서 확인해보고 이쪽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기 양쪽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럼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일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도.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힘들죠. 그냥 다 맞겠지. 맞으려니. 그건 맞아요. 그분들의 그 문화가 어르신들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손해 누가 봐요? 어르신들이 보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점점 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결과를 갖게 되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분들은 어르신들은 왜 저러실까? 근데 그걸 언론이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보수 진보 무슨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는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주의의 맹점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대다수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가 잘못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맞겠구나 그게. 저는 저 혼자 그냥 앞으로 판단 잘하고 뭐 어떤 뉴스가 들리든 정보가 들어오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언론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든지 뭐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언론의 그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자성의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유도는 점점 높아졌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고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들 스스로도 또 50대,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도 최소한 3개, 4개 이상의 소스를 통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사회조사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연구 같은 거 할 때도요. 연구 방법 같은 거를 3가지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 해서 3가지 다른 연구 방법을 써서 그 연구의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급적 보다 많은 정보의 소스를 통해서 한 가지의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좀 두루두루 이렇게 듣고 그거 갖고 판단을 하는 자세가 앞으로 상당 부분은 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